네, 안녕하세요. 도클래스 대표 트레이너 드로아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유치원, 호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아지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무엇일까요? 이 자격, 애매모호합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자격이라는 게 점차 생길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떤 자격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으로 작년에 24년도에 1회를 했고 그 다음에 2회, 올해 시작되죠. 올해 2회차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시행이 됐을 때 이 점차 이 자격이라는 게 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설에 대한 자격이 필요해요. 이 시설에 대한 자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허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은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그리고 장묘, 미용, 운송, 위탁 관리업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이것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이제 전환된 업종들이 많고 기존 등록 사업자도 하위법령 개정 후 1년 이내에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등록이었는데 지금은 허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기 전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나 이 곳에다가 이렇게 시설에서 이렇게 영업할 거야 라고 구청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뭐가 부족해요 이런 시설 갖춰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허가가 나올 거니까는 자, 시행해보세요 하면은 이제 임대를 얻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이제 주의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시설 이 시설 허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동물보호법에 나온 규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생활하는 공간, 휴식 공간에는 모두 다 CCTV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문이라든가 또 격리실, 그리고 강아지가 개별로 쉴 수 있는 개별 공간, 개별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호텔과 유치원업을 하려면은 위탁 관리잖아요. 이 위탁 관리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CCTV 생명체잖아요. 이 생명체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강아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확인합니다. 이 CCTV가 없으면은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문,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탈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문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 격리실이 뭐냐? 격리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개별로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은 이 개별 휴식 공간과 다른 격리실은 별도로 아예 떨어져서 온 문이 막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룸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 하나는 격리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격리실은 말 그대로 별개의 방이어야 됩니다. 방 안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리실은 강아지 혹시라도 전염성 질병이 걸리거나 했었을 때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소화기, 배수, 급수, 환기, 온습도기, 온습도 측정기, 청소, 소독이 편리한 바닥재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청소 기구도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해충 차단 시설, 소방 시설까지 이런 것들 모두 다 갖춘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생각보다 이 허가 받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배수급수 그리고 뭐 환기 이런 시설까지 안 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정도만 봤는데 점차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최근에 유사리 캠퍼스 한 군데를 더 계약을 하면서 한 번 더 허가를 추가적으로 더 얻었는데 허가를 받을 때 여기 왜 이렇게 깐깐해졌지? 여기 왜 이렇게 깐깐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강화가 되고 있어 점차 이런 기준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물 위탁 관리업을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보호자한테 돈을 지불받고 데리고 있는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탁 관리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치원과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강아지 쪽에서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는 게 바로 유치원과 호텔이에요. 왜 유치원과 호텔이 많이 생기고 없어질까요?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내에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 항상 혼자 집에 있으면은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유치원과 호텔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생겼다가 없어질까요? 이 강아지를 이 유치원, 호텔 관리업을 하면서 뭐 금전적인 거 수입이 발생이 안 돼서 너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다양한 케이스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원과 호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아까 허가 얘기 다 끝났죠? 허가 다음에 입지,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다 차려야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원이에요. 3분 거리 이내에는 공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의 99% 이상이 대부분 야외 배변을 선호해요. 시설 엄청 중요해요. 시설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업무의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